안녕하세요. 한때 뭐랄까 홈트 열풍의 거의 상징 같았던 펠로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근데 그 주가가요. 무려 95%나 폭락했습니다. 95%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극적인 하락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과연 펠로톤에게 반등의 기회는 남아있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95% 폭락이라니, 도대체 펠로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실적 악화겠죠? 네, 맞습니다. 그 팬데믹 특수라는 게 이제 딱 사라지고 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난 거죠. 아, 그렇죠. 2021년에는 40억 달러에 달했던 연 매출이요. 2024년에는 이게 27억 달러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졌고, 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네, 2025년 전망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핵심 제품 있잖아요. 바이크나 트레드밀. 네네, 운동기구. 네, 그 하드웨어 판매가 부진한 게 정말 뼈아픕니다. 2025년 3분기만 딱 봐도요. 이 장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나 줄었어요. 27%요? 하드웨어가 안 팔리면 당연히 뭐랄까, 같이 쓰는 구독 서비스. 네, 이것도 영향을 받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펠로톤 기기랑 연동된 핵심 구독자 있잖아요. 연결 피트니스 구독자? 그 수가 1년 전보다 한 6% 줄어서 288만 명 정도고요. 6% 감소. 네. 근데 기기 없이 앱만 쓰는 구독자 수는 감소폭이 더 커요. 15%나 줄었습니다. 아, 앱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군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나 코스트코 같은 외부 판매 채널을 늘려보기도 했는데, 근본적인 수요 감소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셈이죠. 결국 그 하드웨어 중심 사업 모델의 한계가 드러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의존도가 높은 사업 모델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 상황이 진짜 심각했네요. 그럼 펠로톤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자료 보니까 비용 절감 이야기가 있네요. 네, 허리띠를 아주 바짝 졸라맸습니다. 운영비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고요. 절반이나요? 네, 마케팅 비용도 한 3분의 1 이상 34% 정도 줄였죠. 덕분에 이제 최근 실적만 보면 좀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 숫자는 좀 나아졌군요. 네, 근데 문제는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비용 절감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익 개선이 과연 지속 가능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기업 가치를 연 매출로 나눈 값. 이게 지금 1배 수준으로 거의 역사적 저점이거든요. 1 빼면 정말 낮은 건데. 네, 그런데도 시장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구조적인 침체를 우려하는 겁니다. 아, 비용 절감만으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런 시각이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보면 또 반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수익성하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렇죠. 조정 이비다라고 이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이익 목표치를 한 3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자유현금 흐름, FCF,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해서 회사에 남는 현금 있잖아요. 네. 이것도 2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그렇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최근 4분기 연속으로 FCF가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오, 4분기 연속이요? 네, 그리고 영업 손실폭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85%나 줄였어요. 아, 그럼 이건 단순히 비용 매줄인 효과 이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회사가 다시 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마진율 개선도 좀 눈에 띄고요.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좀 있나요? 그냥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중요하죠. 바로 구독 서비스 중심으로 체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아, 역시 구독이군요. 네, 전체 매출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 비중이 67%까지 올라왔어요. 와, 3분의 2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독 부문의 이익률, 마진율이라고 하죠. 이게 67.9%로 아주 높습니다. 67.9%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스트렝스 플러스 같은 새로운 앱 서비스도 내놓고 기업 대상 B2B 시장도 공략하고 코스트코나 룰루레몬 같은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군요. 네, 어떻게든 구독자를 붙잡고 또 추가 수익을 내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그 포드랑 애플에서 구독 사업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피터 스턴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CEO로 영입했어요. 아, 전문가를 데려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랑 AI 기반 서비스 강화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모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운영 개선이나 뭐 사업 전환 노력은 알겠습니다. 근데 당장 회사라 버틸 자금이 없으면 이것도 다 소용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재무 상태는 좀 안정된 건가요? 뭐랄까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행히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됐습니다. 2025년 5월에요. 대규모 자금 조달, 일종의 리파이낸싱에 성공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어떻게 조달했나요?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출을 받고 또 3억 5천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아, 꽤 큰 규모네요. 네. 물론 뭐 이자 부담은 좀 늘었겠죠. 그렇지만 일단 급한 유동성 위기는 넘기고 부채 만기를 2029년까지 연장했어요. 2029년까지 시간을 벌었군요. 그렇죠. 구조 조정하고 또 성장을 추진할 시간을 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팬데믹 이후에 성장 한계에 딱 부딪힌 펠로톤이 일단 비용 절감으로 급한 불을 끄고 수익성 개선하고 그리고 구독 중심으로 사업을 바꾸면서 동시에 재무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뭐 이런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역시 핵심은 매출 반등입니다. 결국은 매출이 들어야 한다.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라는 게 언젠가는 바닥날 테니까요. 그전에 실질적인 매출, 그리고 가입자 수 증가, 이걸 딱 증명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도 좀 본격적인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뭐 저점 매수다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펠로톤이 제시한 이런 계획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질문이죠? 펠로톤은 원래 그 비싼 운동기구를 파는 하드웨어 회사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독 서비스랑 AI 기반의 맞춤형 경험, 이걸 제공하는 사실상의 기술 회사로 변신해야 하는 그런 갈림길에 딱 섰습니다. 아, 정체성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과연 펠로톤이 이 정체성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이 변화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앞으로 이 커넥티드 피트니스 시장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펠로톤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